자, 이번에는 마켓 설정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은 국내에 우리가 물건을 판매를 할 곳을 이제 마켓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뒷셀은 스마트 스토어, 쿠팡, 옥션, G마켓, 11번가 이렇게 5대 마켓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켓은 매출이 미미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연결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디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 마켓을 가장 주력으로 이제 밀고 있고요. 이걸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1만 개의 상품을 등록을 할 수가 있고, 하루에도 지웠다가 올렸다가 1만 개를 한꺼번에 하실 수도 있는 아주 좋은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유입량도 많고, 판매량도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쿠팡은 고객의 유입량은 아주 많은데, 셀러들에게 횡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권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마켓이 연자제로 이제 다 중지될 수도 있고요. 물론 뭐, 가품인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 또한 연자제로 다,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검수 과정에서 이미지 검수나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시면 그런 일은 거의 없겠고요. 그리고 우리 원클릭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문제가 되는 상품들을 매일매일 자동화로 좀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그런 부분은 많이 사라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옥션지 마켓은 한 30년 된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게 작년 6월 정도에 개편이 되면서 한 명의 명의로 사업자 3개까지만 등록이 가입을 할 수가 있는 정책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큰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상품 수 또한 옛날에는 5천 개였는데 2천 개로 변경이 됐죠. 그래서 작년 6월 달 이전에 옥션 지마켓에 그 가입을 하신 셀러님들은 사업자, 그러니까 마켓 수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2,000개로 내려간 상품 수는 뭐 동일한 상황이긴 하겠지만 마켓 수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더 유리한 상황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마켓의 정책들이 계속 좀 안 좋아지게 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가장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최대한 사업자를 많이 늘리시고 마켓 가입을 많이 하시는 거를 미리미리 해놓으시는 거를 아니면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뭐 계속 하나씩 하나씩 늘리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11번가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11번가 한 사업자에 4개씩 마켓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요즘엔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하나의 사업자에 11번가 마켓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하나씩 사업자를 늘리셔가지고 디셀 사업자, 뭐, 내 거든, 부모님 거든, 와이프 거든 상관하지 않잖아요. 무제한으로 등록 가능하고, 무제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켓 수 또한 무제한인 거죠. 그래서 마켓도 무제한이니까 당연히 상품 등록, 수집, 이런 것들도 당연히 무제한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업자를 계속 늘리셔가지고 등록을 해서 진열하는 곳을 늘리시면은 매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따가 후반부에 상품관리나 이런 쪽에 제가 알려드리는 어떤 기술들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어, 훨씬 더 매출을 또 빨리 올리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마켓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1번 그룹, 2번 그룹 이렇게 해서 500번 그룹까지 있습니다. 보통 그룹은 사업자별로 이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1번 사업자, 2번 사업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개의 사업자를 디셀에 등록을 하시라고 500번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500번까지 채워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쿠팡, 옥션, 지마켓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스마트 스토어 기본값 적용 완료, 기본값 확인 요함 이렇게 뜨잖아요. 요게 여기 마켓 정책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에 들어가는 기본값이 이제 마켓별로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변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은 아래에 어떤 정책이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마켓 정책을 저희가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등록을 해놓은 거고요. 마켓 정책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여기는 건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눌렀을 때만 보이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켓 정책 부분은 일단 변경하지 마시고 혹시나 마켓 정책이 변경이 되면은 저희가 안내를 드릴 때 이제 요거는 변경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별칭 부분은 전체 마켓에서 유니크한 값을 사용해야 되니까 어, 뭐 사업자별 구분이나 아니면은 사업자 명예 구분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유니크한 값을 생성을 해서 여기에 딱 봐도 몇 번째 사업자의 어느 마켓용이구나 이거를 딱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별칭을 정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로그인 아이디는 당연히 요 스마트 스토어 여기에 로그인하는 아이디를 적으시면 되고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신 분들은 어, 주 매니저로 이메일로 주 매니저를 하나 불러드려서 세팅을 하신 다음에 그 주 매니저 아이디를 여기다 이렇게 이메일 형태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메일 적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패스워드 넣어주시고요. 여기 눈표시 요거 껐다 켰다 하면은 여기 패스워드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자, 그리고 마켓 사용함으로 이제 당연히 바꿔야겠고요. 그 다음에 마켓 구분이라는 게 스마트 스토어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좋은 마켓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생성하자마자 만 개의 상품을 등록하고 삭제하고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그 작업을 하루에도 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마켓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강이나 강의 때 알려드리는 양수양도 방법을 통해서 한 사업자에 최대 3개까지 마켓을 붙여가지고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뭐 3개다 그러면 3, 3은 9, 9개의 마켓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5개다 사업자가 그러면 3, 5, 15, 15개까지 하니까 어, 15만 개까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마켓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양수양도나 아니면은 여러 마켓을 묶었을 경우에 오른쪽,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자 스토어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렇게 이동 버튼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마켓을 이동할지 선택을 해가지고 나왔을 때 왼쪽에 보이는 나의 마켓명을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쪽 위에 마켓 이동 버튼이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을 굳이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비워두시면 돼요. 근데 그게 있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다가 왼쪽에 보이는 나의 마켓명을 여기다 넣어주시면은 해당 마켓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해당 마켓으로 눌러줘서 자동으로 로그인을 시키는 겁니다. 요거는 스마트 스토어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그인 테스트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소싱처와 다르게 마켓 쪽은 자동으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얘가 마켓에 상품을 등록을 하기 위한 정보값을 다 받았으면은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래서 로그인 성공 이렇게 뜨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켓 가중치 부분은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마켓 가중치 계산 엑셀 다운로드 합니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이따가 나머지 설명을 좀 드리고
마켓 가중치 엑셀을 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좀 드리는 걸로 할게요. 거기서 산정된 가중치를 여기다가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 가중치는 마켓에 등록할 때 몇 퍼센트의 마켓 수수료가 된다? 아니면은 내가 할인율을 얼마나 넣는다? 이거에 따라서 가중치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할인율을 무작정 올리시거나 이러면은 역마진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엑셀로 산정을 하고 거기서 산정한 값을 여기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여기가 좀 최근에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이렇게 비워져 있어요. 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값 샘플 이미지 여기 상단 이미지가 저장을 안 하면은 여기 저장 버튼이 활성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난 없다. 그러면은 샘플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샘플을 상단 이미지 샘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눌러주고 이걸로 그 샘플 이미지 상단을 눌러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사용하시던 대표님들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용으로 쓴 거를 그대로 쓰셨다 그러면은 꼭 이걸 눌러가지고 새로운 걸 하나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용을 쓰시게 되면은 내가 한꺼번에 이때까지 올렸던 상품들 상단 이미지를 바꾸고 싶을 때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공용이기 때문에. 공용을 내가 엎어칠 수는 없잖아요. 나만의 것으로 바꾼 다음에 그 바꿔진 것을 엎어치기 해야지만 옛날에 내가 올렸던 상품들의 상단 이미지가 바뀌어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걸 눌러가지고 업로드를 했다 그러면은 요런 것처럼 실제로 나의 아이디 그리고 어떤 마켓 그리고 내부적으로 뒷셀에서 관리하는 유니크 키값으로 한 나의 전용 URL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용 URL로 상품을 올릴 때 자동으로 쓰이게 되는데 이렇게 하시고 나서 올린 상품 이해하지만 나중에 여기에 새로운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여기 전용 이미지에 있는 파일을 엎어치기가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올린 상품들이 자동으로 이 이미지가 상하단 이미지가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 명절 아니면 추석 명절 때 안내 문구를 좀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사전에 꼭 요거 샘플을 받으시고 요걸 눌러주시든 아니면 내가 만든 거를 요걸 눌러서 나만의 URL로 만든 다음에 여기 등록하신 다음에 이제 쓰셨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혹시나 공용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현재 꼭 요걸로 바꿔주시고 요걸로 업로드해서 바꿔지신 걸로 이제부터는 꼭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새로 최근에 바뀌었던 게 또 금지 단어 관리와 제외 단어 관리가 여기 마켓에도 생겼어요. 여기에 있는 거는 무엇이냐?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요건 무엇이냐? 자, 여기 왼쪽에 있는 단어 관리 쪽은 언제 사용하는 거죠? 상품을 우리가 소싱처에서 수집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집할 때 금지 단어가 있으면은 그 상품은 수집을 안 해. 제외 단어가 있으면 그 제외 단어를 삭제하고 가져와. 뭐 학습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수집할 때 사용하는 거다. 이 왼쪽에 있는 이거는 저녁 걸로 해서 요거는 이따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일단은 왼쪽에 있는 요거는 수집할 때 쓰는 거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마켓별로 있는 요 금지 단어와 제외 단어는 현재 마켓에 전용으로 금지 단어를 넣고 전용으로 제외 단어를 넣는다라는 거예요. 자, 금지 단어를 여기다 넣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스마트 스토어 또는 쿠팡은 다른 마켓에 비해서 어, 지재권에 대한 체크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메일이 날라오는 것도 더 많고, 관리를 우리가 검수를 할 때도 좀 더 세밀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스스에 절대로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 것들은 여기다 넣어주시고, 쿠팡에 절대로 올라가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쿠팡 마켓인 경우에 그쪽에다 넣어주시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게 덜한 마켓이 어디예요? 옥션 G마켓이잖아요. 11번가 이런 쪽이고. 그래서 상품은 일단 많이 수집이 되고, 그거를 옥션 G마켓이나 이런 데 등록을 할 때는 그냥 등록을 우리가 그 간단한 검색을 통해서 등록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쿠팡이랑 스스에 올리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스스나 쿠팡 전용 단어들을 각 마켓에 맞게 설정을 해 놓으시고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등록 작업을 할 때 체크를 해 놨다라면은 금지 단어, 내가 여러 마켓인 경우에 각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에 해당하는 등록을 하는 요 시점에 요 마켓에 금지 단어와 제외 단어가 있는지를 보고 금지 단어가 있으면은 요 마켓은 등록을 스킵을 해버리고 제외 단어가 있으면은 얘를 제외 단어로 삭제해버리고 이제 상품을 거기다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왼쪽에 있는 단어는 옥션 G마켓용으로 좀 약간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넣으시고 상품을 많이 수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집을 할 때 금지 단어 제외는 끄세요. 웬만하면. 나중에 검수할 때 금지 단어 검색으로 눈으로 보면서 검수를 하는 거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제외 단어는 켜서 상품이 수집될 때 제외 단어는 걸러지게 그렇게 해주세요. 제외 단어가 양이 많기 때문에 검수 작업을 일괄 검수를 할 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자, 이렇게 금지 단어 마켓에 전용으로 넣어주시고요. 여기 화면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화면에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한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면 거의 동일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엑셀 다운로드를 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고, 엑셀 업로드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편집한 거를 여기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는 소싱처 구분이 있는데 여기는 마켓에 넣는 거니까 소싱처 구분 값만 빼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사용하던 거에 소싱처 부분 항목만 삭제하고 이쪽에 넣으셔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외 단어 항목도 마찬가지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세한 설명은 여기 단어 관리 쪽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중치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일단 엑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마켓별 판매가 가중치 계산. 자,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거에서 열어가지고요. 자, 이런 엑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여기에서 좀 되게 많아요. 많아가지고 좀 복잡한데 여기 제목만 봐주시면 돼요. 일단 제목. 자, 제목들만 봐주시면 되고요.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마켓별 수수료를 기본적으로 얼마로 우리가 생각을 할지를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스스는 6%, 쿠팡은 10%, 옥션은 13%, 나머지 다 13% 이렇게 적어 놨는데 나는 쿠팡 11% 같아. 그러면 11%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도 7% 같아. 그럼 7%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설정을 하면 요 밑에 표에 다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스스, 쿠팡, 옥션, G마켓에 올릴 때 상품의 할인율을 정해서 올릴 텐데요. 스스랑 쿠팡은 내가
할인율을 얼마나 올리든 마켓에서 떼가는 수수료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뭐 할인율을 올리게 되면은 가짜 할인이다라고 이제 경고 메일이 좀 날라올 수 있으니까 적당히 좀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옥션 지마켓 같은 경우는 어, 할인율을 꼭 넣어주셔야지만 판매가 잘 되세요. 옥션 지마켓 11번가 같은 경우는 할인 전 가격, 그러니까 우리는 디셀에서는 판매가가 최종 판매되는 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인율을 넣게 되면은 그만큼 할인된 거에 역산을 해가지고 일반 가격을 만들어서 올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할인율을 넣게 되면은 일반 가격이 더 올라간 가격이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옥션 지마켓은 이 일반 가격에서 수수료를 떼갑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을 올리게 되면은 실제 내가 판매한 금액이 아니라 일반 가격, 할인율에 의해서 산정된 일반 가격에서 수수료를 떼가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역마진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중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역마진이 안 나는 금액대를 찾아가지고 가중치를 넣어 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옥션 지마켓이 이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옥션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어떤 키워드로 상품을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게 되면은, 현재 옥션에서 옥션 지마켓에서, 어, 할인율이 있는 녀석들이 상위에 노출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옥션 지마켓이 계속 정책이 변하기 때문에, 어, 실제로 몇 퍼센트 정도의 할인율을 넣어야지만 잘 노출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옥션에 이제 이렇게 키워드를 넣었잖아요. 그랬을 때 20%, 뭐 8%, 8%, 24%, 17%, 뭐 요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한 20%, 15%, 17%, 한 그 정도를 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게 계속 바뀌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할인율을 얼마나 넣을지를 힌트를 얻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정했다고 계속 고정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한번 어, 실제로 확인을 해서 정기적으로 좀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옥션 G마켓은요, 24%, 20%, 17%, 8%, 20%, 여기도 비슷하죠? 한 15% 내외 정도 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 값을 여기다 넣어주시라는 거예요. 11번가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디를 보면 되냐? 일단 우리는 할인율을 넣을 겁니다, 무조건. 그리고 정산 나의 마진 퍼센트로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렇게 나누고 요렇게 크게 나눈다고 하면 우리는 요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쪽에 있는 내용을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아래 표나 위에 표의 차이는 낮은 기준, 수수료 높은 기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통해서 뒷세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수수료 낮은 기준으로 이제 대부분 마진 템플릿을 설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본값이 베이스가 되는 게 스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 그 다음에 뒷셀 설계상으로는 뒷셀 화면에 보이는 요 마진율을 보고 어, 요렇게만 등록을 하게 되면은 어떤 마켓에 올려도 어, 더 역마진이 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라는 기준으로 설계를 좀 했기 때문에 13% 가정이라고 해서 뒷셀 프로그램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품 수집된 걸 보게 되면은 이렇게 13%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옥션 G마켓을 기준으로 해서 상품을 보여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제일 높은 곳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높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뒷세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수수료 낮은 기준에 대한 표를 보시면 되고요. 어, 강의를 통하지 않으신 분들은 뒷세를 그냥 이제 처음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진 템플릿이 옥션 G마켓 기준으로 되어 있다면은 수수료 높은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수강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수강자분들은 스스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중치가 스스는 빵인 겁니다.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마켓을 가중치를 더 플러스 값으로 넣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 그렇죠. 그래서 원가와 판매가 가중치, 요 부분만 우리가 변경을 한번 해보면서 값을 기준이 되는 요 기준 쪽을 거의 동일한 유사치까지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가격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판매하는 가격대를 내가 여기서 나의 마진 템플릿 뭐 이런 게 있을 테니까 그 마진 템플릿을 썼을 때 수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22,000원짜리가 뭐 69,500원이다. 그러면은 22,000 얼마야? 22,420원 여기다 넣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69,500원을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마진율이 나올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쿠팡은 7.4가 아니라 예를 들어 7.4가 아니라 0이었다. 그러면은 31%였잖아요. 마진율이. 그래서 베이스가 되는 거보다 마진율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값을 가중치를 넣어서 거의 유사치까지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옥션 G마켓 11번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16.7이 아니라 0으로 놓고 그냥 올렸다고 하면은 마진율 35%였던 게 27%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올리면 안 되겠죠. 그것도 지금 할인율을 10%를 줬으니까 그런 거지. 뭐 예를 들어 얘를 막 40%를 줬다. 그러면은 여기 마진율이 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16.7을 우리가 넣었을 경우에 35.7 해가지고 35.67이랑 거의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하게 맞춘 기준값을 찾은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가중치 값을 복사를 해가지고 아까 마켓 설정에 여기다가 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래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7 마이너스 7이 되는 겁니다. 자, 수강생 여러분들은 이쪽 위에 거를 보시면 되고요. 뒷셀을 화면에서 보는 걸로 무조건 마치겠다 하시는 분은 쓸쓸한 쿠팡을 마이너스 값을 넣어가지고 더 맞춰서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엑셀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몇 번 보시다 보면은 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중치는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마진 템플릿을 여기다 잡은 요 기준이 스스 기준으로 잡았는지 옥션 기준을 잡았는지에 따라서 여기 마켓 쪽에 가중치를 다른 데를 플러스로 넣냐 아니면은 스스 쿠팡을 마이너스로 넣냐, 예, 그런 차이가 이제 살짝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5대 마켓을 전체 등록을 해주시고 사업자 10개면은 10개에 해당하는 스스, 쿠팡, 옥션 이거를 다 등록을 해주세요. 자, 그렇게 해주시고 내가 이제 잘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눌러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도 있죠. 아까 로그인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세션 값이 남아 있어가지고 아직 로그인을 창을 띄우지 않고 로그인 성공이 바로 이렇게 뜬 겁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뜬 거죠. 그래서 요게 세션 값이 만료가 됐다고 하면은 여기에 창이 떠요, 다시. 그래서 다시 입력하는 작업이 뜨고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켓을 우리가 다 설정을 했으면은 특히나 스스 쿠팡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초기에 설명드렸던 매뉴얼에서 여기 디셀 이용 전 마켓 기본 세팅이랑 마켓 상품 설정 이걸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돼 있으세요? 상품을 디셀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에 상품이 한 개 등록되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요걸 보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켓의 기본 세팅 값도 여기에 거를 클릭해서 카페로 이동한 다음에 카페에서 블로그로 이동해서 내용을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따라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작은 이미지는 클릭하면 크게 보여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확대도 되고요.